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재현이고요. MBN골드 김영희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사실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렇죠. 이제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 아닌지 혹시 걱정이 좀 되네요. 이번 주 시장이 이제 초반에 네. 약간 이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뭐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또 쉬어가는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순번으로 올라갈 종목들이 뭘지를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이제 시기로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장에서 올라갈 종목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오늘도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3홀로 또 진단을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외국인이 최근에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다가 그렇죠. 오늘도 장 초반에는 약간 들어왔는데 다시 팔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파3로 진단해 주신 네, 건가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때 네. 매도 금액을 보시면은요 정말 좀 미미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외국인들은 약간 이제 좀 눈치 보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다 종료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건 나쁘건 일단 주가가 이제 반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을 조금 챙기고 가자. 요런 이제 심리가 작동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매도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죠. 오늘 미국장은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시장에 이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이슈는 내일 이제 발표되는 FMC 의사록 공개, 네.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 뭐 이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특별히 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늘도 파3홀로 진단을 좀 해드리고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구간을 준다라는 것 자체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분명히 또 옥석 가리기를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시장의 흔들림에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제 제가 어제도 무료 방송 시간에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이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을 좀 시작을 하고 그간 시장에 또 소외됐던 종목들이 바통 터치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조정이 받고 있는 이 시장을 좀 메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내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매니저님?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조정은 짧게, 반등은 강하게 이렇게 한 줄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은 짧게, 반등은 강하게. 네. 그러면 짧은 조정 뒤에 반등이 더 강하게 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장을 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은 우리가 과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저는 지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까지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던 업종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태조 이방원, 네. 뭐 2차 전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종목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철저하게 시장 상승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시장은 그런 종목들이 지수 반등을 주도했다. 여전히 지금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외됐던 IT 종목들 물론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또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반등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조정이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오히려 반등이 들어올 때 전고점을 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오늘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시장이 너무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니냐. 특히 나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30%가 넘게 올라갔고 다우 지수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마땅히 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또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아주 짧은 가격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저가 매수세가 딱 들어오면서 약보합권까지 빠르게 가격을 반등을 시켜놓고 마무리가 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오후장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점 매수가 또 유입이 되면서 아주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5일 이평이 이격이 거의 없이 정말 이쁘게 완만한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9월 FMC 전까지는 특별히 시장을 이제 발목을 잡을 만한 큰 악재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짧은 조정과 강한 반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이런 짧은 조정 시기에 다음 순번으로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편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더 강한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코스 진단까지 맞춰봤고요. 자, 첫 번째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착한 홀은 바로 매니저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네. 리뷰 홀인데요. 자, 첫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7월 29일 소개해주셨던 엔캠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와, 지금 거의 2주 조금 넘어서 17% 넘는 맞아요.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거의 10% 넘게 그렇죠. 급등해주고 있어요. 오늘 2차전지 소재 종목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 네. 바로 엔캠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이번에도 적자였거든요. 네. 아니,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은 절대적인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반기 때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끝나자마자 지금 엔캠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 오늘 또 LNF가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고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LNF다. 네. 제가 엔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 미국 이제 현지법인을 짓는 것과 관련된 이슈에서 엔캠도 역시나 미국 현지화 전략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특히 이제 전해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엔캠뿐만 아니라 사실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동반해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의 순환매, 특히나 이제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법안과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미국 현지화 전략, 쉽게 얘기하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엔캠이 이제 거기에 딱 들어맞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후속주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잠시 후에 2차전지 소재 종목 중에서 인플레이션 또 감축 법안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후속주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끝나기 직전에 후속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어제 소개해주셨던 해성 DS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살짝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 뭐 반도체 업종 어제 SK하이닉스가 3% 올랐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게 살짝 그렇죠. 아쉽긴 해요. 이게 이제 사실 IT 종목들 어제 제가 무료 방송 때도 네. 강력 매수를 해드린 몇몇 종목이 있어요. 지금 절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IT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실제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미세공정과 관련된 투자 또 M&A와 관련된 수혜주 핵심적인 이제 수혜가 부각되는 몇몇 종목들을 제가 찍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또 IT 종목들이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에이 잠깐은 그냥 올라왔다가 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단언컨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순환 주기가 정말 빨라졌다. 그동안에는 다시 상승하는 걸 기다리는 데까지 한 2, 3주 걸렸다면 네. 이제는 2, 3일 정도면 조정 끝나고 바로 반등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제가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 몇 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세공정 투자 EUV 공정과 관련된 종목 몇 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오늘처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보시면서 IT 종목들도 분명히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특히나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뿐더러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까지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오늘 적극적으로 좀
좀 편입하는 전략, IT 종목들의 순환 주기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 이번 주 후반, 오늘 벌써 수요일이니까요. 네.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다시 한번 또 IT 종목들이 강하게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조정, 숨고르기를 이용해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잘 접근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성DS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홀인원 종목으로 리뷰하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사연은 1634번 님입니다. 현대 로템을 가지고 계시고요. 25,7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네. 살짝 수익권이시긴 한데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게 수익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면 더 들고 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계속 더 들고 가도 네, 괜찮을까요? 저는 뭐 현대로템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현대로템은 저평가 구간이다. 특히 최근에 K2 전차 폴란드에 수출한 것 때문에 주가가 더 급등을 했고 네. 추가적인 수출이 지금 또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소 관련된 신사업 네. 그리고 최근에는 로봇 개발에 또 뛰어들겠다라는 것도 공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방산과 로봇이 같이 합쳐지면 그렇죠. 뭔가 더 훨씬 더 재밌을 것 이제 같아요. 시너지가 나오는 네. 거죠. 원래 이제 이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방산용으로 먼저 이제 개발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산업용으로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지금 개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과연 로봇을 개발한다. 저는 본업과 엄청난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의 본격적인 이제 해외 수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추세적으로 전고점 이제 뚫고 3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6393번 님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계시고요. 23,0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네. 계십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아직 보유하세요. 네. 네, 최근에 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뒤늦게 좀 따라가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딱 보시면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네. 약간 좀 드러눕고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호재성 공시 하나 나온 게 이제 포스코 에너지 흡수 합병에 대한 이제 네. 얘기가 나왔거든요. 합병과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분명히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기술적인 조정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이 부분을 염두를 좀 해두시고 매수하신 가격인 23,000원 정도를 딱 그냥 본절 가격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한 28,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추세가 먼저 잡히고 이런 매물 소화가 좀 끝난 종목들이 더 강하게 뻗어나가는 종목들이 더 많아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이제 모멘텀도 분명히 좀 발생을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28,000원 정도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편하게 보유하자 2차 목표가로 2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모두 도움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샷 하이라이트 존인데요. 자, 아까 엔캠의 후속주 소개해 주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주가가 막 올라버려가지고 마음이 좀 급한데요. 네.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솔브레인 홀딩스를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소재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전해액과 관련된 흑자전환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솔브레인 홀딩스 사실은 이제 주가는 지금 제가 오전에 이제 봤던 가격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워낙 최근에 추세가 좀 돋보이게 바닥권을 지금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입해 놓으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이제 기업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제 핵심적인 소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솔브레인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지주회사가 그냥 단순히 자회사들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지주회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지주회사가 자체적인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들도 많거든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바로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회사인 솔브레인이 매 분기 기준으로 최대 지금 매출액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2분기 때도 솔브레인은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이제 기록을 좀 하면서 자회사의 실적을 당연히 연결 기준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실적도 아주 좋게 지금 2분기 때 실적 발표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다 지나간 데이터잖아요. 네. 하반기 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한데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솔브레인 홀딩스는 최대 주주 일가의 지분이 73%가 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통 주식 숫자가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품절주란 얘기잖아요. 이게 강하게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주가는 오히려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닥권을 오히려 지금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좀 좋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금 여전히 지금 화끈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양극재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코스모 화학, 역시나 코스모 화학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그냥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응급재 관련된 종목들 대주전자재료도 목표가 터치했고, 그리고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 중에 첨보라는 종목도 시간은 좀 걸렸지만 목표가 훌쩍 뛰어넘으면서 20% 넘는 수익이 났거든요.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속주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또 다시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아주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솔브레인 말고 솔브레인 홀딩스 자체가 뭐가 좋은지를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 회사가 바로 자체적으로 2차전지 전해액 소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말레이시아라든지 헝가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헝가리에 어떤 공장들이 많이 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2차전지 배터리 공장들이 다 말레이시아, 헝가리에 나가 있거든요. 역시나 솔브레인 홀딩스도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요즘에는 아주 좀 중요한 이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캠도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 거고요. 솔브레인 홀딩스도 미국 현지에 지금 전해액과 관련된 법인을 지금 설립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글로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나고, 특히나 또 ESS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강조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소재 쪽과 관련해서 솔브레인 홀딩스의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엔캠, 첨보, 동화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전해액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이클로 보면 양극재, 그 다음에 응극재가 움직였죠. 응극재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하고 네. 대주전자재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하게 급등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전해액과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그동안에는 왜 못 움직였냐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2분기 네. 때.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좀 막혀있는 모습이 나오다가 실적 발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악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한번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재주 뭐 다 수익을 내셨으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전해액 관련주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네. 주가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솔브레인 홀딩스 알아봤는데요. 한 종목만 볼 수 없겠죠. 네. 자, 두 번째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동국제약을 현재가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데카 크림으로 유명한 맞아요. 동국제약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뜬금없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이렇게 뭐 좀 IT, 2차전지, 그렇죠. 소재 이런 종목들 가지고 오시는데 맞아요. 좀 바이오를 가지고 오셔서 제약 바이오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고, 네. 사실 이런 역발상 투자가 요즘에 좀 잘 통해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사실 관심을 좀 안 가질 때 공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동국제약은 말씀해줬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약품 제조 기업이지만 최근에는 이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 부문이 아주 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동국제약이 왜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은지를 보니까 일반 의약품 쪽도 고속 성장을 하고 전문 의약품 쪽도 너무 좋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스케어 부문까지 지금 골고루 전 사업 부문이 다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사실 뭐 국내에서는 마데카솔이라든지 마데카 크림, 센텔리안 24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이게 이제 좁은 국내 시장 말고 해외 시장으로까지 이제 성과가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해외 사업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나타나면서 사실 이런 이제 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높은 밸류를 못 받는 게 성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좀 받았었는데 이제 해외 성장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게 실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동국제약은 정말 좀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헬스케어 부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데케 크림이라든지 뭐 센텔리안 24 이게 홈쇼핑에서 워낙 많이 판매가 되고 네. 있어가지고 사실 재작년에 이게 출시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무슨 제약 기업이 화장품이냐 이랬었는데 이게 워낙 인기를 많이 끌고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동국제약을 따라서 제약 기업들이 화장품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정말 좀 많은데 동국제약만큼 큰 성과를 만들어낸 기업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회사 동국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이제 API 의약품 이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하고 조영제 같은 거 이제 생산을 하면서 올해 거뜬하게 한 6천억 이상은 지금 매출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2019년에 바이엘이라는 제약회사 있잖아요. 이 네. 바이엘로부터 인수한 이제 안성의 신공장이 이제 드디어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동국제약 본업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이제 동국생명과학까지도 실적이 아주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강조해드리지만 실적 시즌에 2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 나온 거 아무 의미 없다. 사상 최대 실적 나왔다가 3분기 때 실적이 고꾸라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오히려 최대 실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성장성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동국제약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차트의 위치를 보시면 주가가 너무 지금 바닥권까지 빠져 있는 네. 상태예요. 실제로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 ST큐브라든지 어저께 또 박셀바이오 같은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21% 급등했어요. 네, 이런 자리에서 또 올라가 싶을 정도로 네. 뭐 위험 딱지를 붙여놓고도 계속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 면역 치료제와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네. 최근에 주가가 좀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 동국제약처럼 이런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을 제조하는 소위 말해서 제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좀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다. 근데 동국제약은 일반적인 제약 기업과는 달리 해외 수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네. 화장품 사업, 헬스케어 사업 정말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동국생명과학 자회사도 이제 원료의약품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 디스카운트 받는 것보다는 동국제약은 빠르게 좀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제약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동국제약, 솔브레인 홀딩스였습니다. 오후장에 이 두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샷!